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레이 컨설팅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회로 보는 핀테크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각 핀테크 서비스의 각 영역별로 다들 전문가이시거나 또는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렵기도 다양하다 보니까 본 경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경진대회에 참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날의 환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지금은 인더스트리 4.0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 네 번째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은 전기 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매스 프로덕션이 이루어지는 대규모 생산과 공급이라는 산업혁명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최근래, 요 근래 저희가 맞이했었던 3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정보 시스템이라는 어떤 산업의 어떤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사이버 피지컬, IoT라든가 이런 어떤 만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혁명의 시대에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그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핀텍도 지금 이 네 번째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네일러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다라고 이제 흔히들 많이 하죠. 기업이 아날로그 기업에서 디지털화된 기업으로 아까 앞서서도 이제 설명 주셨는데 어떤 오프라인 기업에서 온라인 기업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고객 체험,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해 나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은 디지털 이코노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리포트에서 보시면 ICT 부분이 전체 경제 유럽 EU에서의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생산성 향상에서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이 GDP의 3.3%를 담당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터넷 GDP 정도가 8%, 영국 같은 경우는 12% 정도에 차지하고 있고요.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관점에서 보면 앱스토어가 등장한 이후에 앱수가 1,000억 개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EU 내에서 79만 개의 새로운 직업들을 창출해내는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에 지금 이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경제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몇 단계로 나눠보면 이런 소셜미디어라든가 기존의 기업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스마트폰 디바이스, 이런 IoT 기기들로부터의 데이터 생성들이 굉장히 데이터 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데이터 생성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NFC나 비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이것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큐레이션 시키고 연결시키고 결합시켜서 분석을 통해서 지식화시키고요. 이 지식화된 것들을 사실은 하나의 아웃풋, 앱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인포메이션 정보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산출물을 만들고 각 금융부터 시작한 여러 서비스 업체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것이 현재의 디지털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 디지털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마 핀텍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다 걸려 있겠지만 결국 이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이 이어질 거냐라는 이 영역에 특히 많이 포커싱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뱅크의 관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뱅킹이었죠, 예전에. 그죠? 뱅크. 은행의 영업점의 규모와 효율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은행에서 정보
시스템, 전산 시스템들을 전산화 시스템에서 온라인 뱅킹 이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뱅킹 시대에서 요 근래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들,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뱅킹에서 현재는 이제 사물 뱅킹, 지금 웨어러블, 뭐 애플 와치로 바로 결제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사물 뱅킹의 시대까지 굉장히 흘러왔습니다. 즉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지점,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뱅크는 점점 멀어지고 뱅킹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저희가 뱅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핀테크가 이제 핀테크에 등장한 오늘 여기 다 모여계신 분들이 이제 핀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이게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하고 있는데 전 세계 핀테크 관심도와 우리나라 핀테크 관심도를 완전 다릅니다. 저희가 그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한번 쭉 핀테크라는 용어를 가지고 쫙 분석을 한번 돌려보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핀테크 관심도가 끊임없이 있었으니까 조금씩 여기에는 사실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죠. 페이팔의 등장, 알리페이의 등장, 구글 월렛의 등장, 애플페이의 등장 등 각 시점별로 사실 주요한 이벤트들 과거부터 굉장히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와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요. 외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거의 보면 거의 전무합니다. 관심도가. 거의 전무하다가 이제 요 근래 2011년도부터 이렇게 뭔가 핀테크가 확 솟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리퍼블리카의 토스라는 서비스, 그 다음 뱅크월렛, 그 다음에 다들 잘 아시는 카카오페이나 뱅크월렛 카카오, 뭐 삼성페이, 뭐 이런 이슈들이 요 근래 급증을 하면서 이 관심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에 왔습니다. 핀테크에게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즉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신개념의 IT 금융 융합 서비스 자체를 핀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자는 핀테크 또는 테크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금융기관 말고 IT라든가 이런 IT 회사라든가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들이 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금융산업에 진출을 하는 형태는 테크핀이고 금융회사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디지털화된 체계들을 사실은 도입해서 아까 고객의 경험들을 조금 더 차별화하고자 하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핀테크이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굉장히 핀테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알리페이라든가 어떤 직업 결제라든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뿐만이 아닌 금융기관의 디지털화 전체를 사실은 핀테크의 개념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의 등장 배경은 크게 이제 네 가지 테이크 홀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소비자였죠. 고객.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핵가족화, 온라인 중심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쇼루밍, 웹루밍족들이 등장하는 오프라인에서 쇼룸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든가 또는 그 역쇼루밍인 웹루밍, 웹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여기 저변에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불만과 부심 이런 부분들도 이미 깔려 있고요. 그리고 금융 비용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소비자 중심의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라는 관점에서 핀테크의 등장이 있고요. 정부의 관점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비롯된 기존 금융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고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해결문이 싸움에서 뭔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본 정부 창조경제, 정부 3.0에서 이 부분을 서포트하는 부분도 있고요. 핀테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새로운 벤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좋은 포인트로서 금융산업 서비스의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들을 금융사로서의 기득권들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니즈 충족을 통한 핀테크를 도입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후발주자의 제휴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런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핀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장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흔히 말하는 스낵, 소셜 모바일 애널리틱 클라우드라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의 어떤 발달이 당연히 뒷받침이 됐고, 아마 이번에 등장하는 어떤 이번 대회에서도 이런 스낵 기술들을 활용해서 뭔가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시장은 2014년도에 한 2,230억 달러인데 17년까지는 1조 5천억 달러, 거의 한 6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핀테크 서비스 영역의 지도들은 랜딩부터 시작해서 리테일 인베스트먼트, 퍼스널 파이낸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를 한번 그럼 그 서비스의 본질이 뭘까? 핀테크를 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뭘까를 이제 저희가 한번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돈을 쉽게 쓰게 해주는 결제 송금 서비스 영역이 있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쉽게뿐만이 아니라 돈을 잘 쓰게 해주는 금융 서비스. 전부 이제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돈을 고객이 쉽게 잘 빌리게 도와주는 대출 서비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돈을 잘 운용하게, 불리게 돕는 자산운용, 투자 자문 서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임도 저희가 나눈 카테고리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뭔가 이제 새롭게 핀텍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는 저희가 진입을 할 때 이런 크게는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잘 아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돈을 쉽게 해주는 결제 송금 서비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팔이라든가 애플, 알리페이 같은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최근에는 삼성에서 롱페이를 인수해서 지금 삼성페이라는 기술들을 앞으로 이제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페이에서는 NFC 없이 아시다시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도입을 했죠. 또 온라인 지급 결제 관점에서는 샤오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핸드폰, 중국의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이런 전자부품을 만드는 업체고요. 이 샤오미에서 온라인 금융상품들을, 전자지갑 형태의 금융상품들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지급 결제 서비스들,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기존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급 결제 서비스도 지금 중입니다. 이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런 뒷단에 이런 지급 결제 부분들이 사실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FDS 관련된 부분들도 무시 못하게 굉장히 리스크 매니지먼트, FDS, 프로젝팅 이런 영역 역시 이런 기존의 강자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핀테크의 또한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9천만 달러 정도 들여서 1억 1,500원 인수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카드 결제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원오프라인 결제 복합 판매 플랫폼인 스퀘어. 이 스퀘어는 아까도 결국 고객이 어떻게 쉽게 사용할 거냐, 뭔가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가능하면 기존의 카드 긁듯이, 오프라인에서 카드 긁듯이 가능하면 가장 쉽게 해주는 게 좋은 고객 경험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고객 경험을, 좋은 경험을 줄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핸드폰으로 또는 벽볼로 하나하나 계좌번호 넣고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런 디바이스 꽂아가지고 바로 내 카드를 그냥 긁으면 결제가 되는 이런 고객 경험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잘 쓰게 해주는 금융 서비스로는 중요한 게 이제 자산관리 쪽에 민트라는 서비스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게 없던 거 아닙니다. 과거에 은행들에서 진행했습니다. PFMS라고 해서 개인 자산관리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몇몇 은행들에서 시도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좀 시기적인 거, 그 다음에 이해관계 때문에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민트라는 회사에서 사용자의 모든 금융정보, 모든 계좌, 카드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을 모으고 단순하게 모아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산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한 조언까지 해주는 이런 서비스로 히트치고 있죠. 그리고 플랜와이즈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신용평가, 신용평가로는 비주얼 DNA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분석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딜레마는 이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뭔가 신용평가 등급을 잘 만들어주시겠습니다. 새롭게 유입되는 고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어떻게 해줄 거냐, 그 사람들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쪽에서는 두 가지를 접목시킨 겁니다. 이런 없는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관점,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재미있고 유쾌한 경험을 해줄 거냐라는 관점에서 간단한 5분 이내 온라인 심리 테스트 퀴즈를 풀면 이 사람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나름 측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이런 관점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여기도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뱅커 샐러드 너무 유명하죠. 뱅커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카드사의 그 카드사의 생산성들을 쉽게 비교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카드 서비스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그 다음에 P2P 관점에 돈을 쉽게 잘 빌리게 도와주는 대출 서비스도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간에는 사실은 기간적인 미스매치, 빌리고자 하는, 운용하고 빌리고자 하는 기간의 미스매치도 있고 금액의 미스매치도 있고, 이런 각종 미스매치들을 사실은 연결 꼬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대출해주는 새로운 것들, 랜딩클럽이라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랜딩클럽은 알리바바 쪽에 사실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사실은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으로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오전에 잠깐 어떤 업체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알리바바에서 한국의 이런 핀텍 관련된 부분에서도 진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규모의 SI 회사하고 지금 조율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외국계 거대한 어떤 외국계 핀텍 플레이어들도 한국 시장에 사실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대출 쪽을 잘 처리해주는 원덱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원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대출 심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SNS상에 흩어진 대출 신청자의 자료까지 분석을 하는 이런 형태고요. 돈을 잘 굴리게 돕는 자산 운용 서비스로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바탕으로 사실은 투자, 자문들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여러 사실은 이 엔진을 가지고 여러 군데 사실은 자신도 운용하지만 다른 곳에도 판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형태도 있죠. 킥스타트 같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나 이런 걸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면 거기서 소셜상에서 펀딩을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킥스타터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고 그 다음에 잘 쓰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결국은 여러 핀텍 기업들이 여러 인정기술도 있고 노트기술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결국은 본질은 고객 관점에 고객한테 어떻게 차별화되고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 서비스, 핀테크를 하려면 금융 서비스 협찬할 때 한 5개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비소비, 소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낸다. 두 번째, 그 비소비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이냐, 편의성이냐, 시간이냐, 장소냐, 기술적인 부분이냐. 그리고 고객의 효용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고객한테 수익성을 줄 수 있는 거냐, 보다 안전성을 주는 거냐, 편의성을 주는 거냐, 재미를 주는 거냐. 이에 따라서 사실은 고객 체험들을 설계를 하고 이 체험들이 상식적인 돈이 되는 것까지가 검증이 돼야 사실은 어떤 새로운 핀테크 기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나아갈 방향은 금융업의 본질 자체는 결국 링크라고 생각합니다. 링크를 통한 경제 주체들 간의 연결을 해주는 게 금융업의 본질이고요. 이 연결을 보다 잘 쉽고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핀테크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기간의 미스매치, 규모의 미스매치, 가치의 미스매치를 극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핵심은 경제 주체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쉽고 편리한 고객 경험들을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 기술 자체보다는 결국은 포커싱은 고객 경험 쪽에 맞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들을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점점 국가 경쟁력들이 지금 26위까지 다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시장 성숙도도 사실은 예전에는 훨씬 더 높은 수위를 유지했는데 현재는 80위 정도의 순위로 지금 굉장히 많이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핀테크 랭킹의 탑 100을 저희가 한번 쭉 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 관련 컴플라이언스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핀테크 이 100위 안에 보면 로컬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디아, 스위스 등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핀텍이라는 게 글로벌에서 선도 기업들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겠지만 사실은 한국형 핀텍, 한국의 기업 문화, 한국의 금융 환경에 맞는 핀텍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분명히 경쟁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국형 핀테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다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제비 금융그룹의 핀테크 프론티어 페어 이 경진대회에 누구보다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